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요즘 낮에는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 심장질환과 뇌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4%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더욱더 발병률이 높은 심혈관과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이 되는 보험, 저희 보험플랜 119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H사의 변액통합 CI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 증권 상담, 보험에 대한 고민 해결에 가실 수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뒷자리가 바뀌는 날입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보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고민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코너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입니다.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보장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진단비인데요. 거듭 강조를 해도 부족한 이 진단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김종혜 전문가님께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진단비 보험 중에 3대 진단비 보험을 업셀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이 될까요? 아니면 행복한 200살이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의료실비 보험만으로는 유지하기가 200살까지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단비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10년째 부동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암, 심, 뇌혈관 질환 요 세 가지가 10년째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진단비나 치료비가 과연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의 치료비가 들어가는지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간암으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되면 6,622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가고요. 폐암은 4,657만 원. 그다음에 심장 질환은 4,480만 원. 뇌혈관 질환은 3,060만 원으로 생각보다 이제 많은 치료비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 외적인 다른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비가 더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3대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뇌, 심이 최초로 진단을 받게 되는 연령이 가장 많은 나이가 언제일까요? 50세부터 65세 사이에 대부분의 최초 진단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도 50세부터 진단받는 사람들이 51%나 되고요. 뇌출혈 50%, 급성심근경색 53.7%가 50에서 60세 사이에 가장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령대에 되신 분들은 보험료도 상당히 비쌀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 중에서 범위는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암은 당연히 이제 모든 암이 되는 것이 맞아야 되겠지만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인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보더라도 협심증이 6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100%를 보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뇌혈관도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뇌출혈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뇌출혈, 뇌졸중을 포함한 게 뇌혈관 질환이고요.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뇌출혈에는 뇌출혈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아닌 전체를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좀 의아해한 것이라 뭐냐 하면 심혈관 질환 비율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암이든 뇌혈관, 심혈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여성보다는 남성분이 더 비싸고 많이 발병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9세부터 50세까지는 남성분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50세부터 60세, 70세, 80세가 되면 여성분들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 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것들이 이제 골다공증, 이 많이 걸리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령별로 진단비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나이 때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진단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면 50세부터 65세 사이에가 최초 진단 연령이 가장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가입 금액 자체도 많이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35세 미만은 암 진단비를 무려 7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뇌졸중, 뇌혈관을 이렇게 5천만 원, 허혈성 심근경색도 5천만 원, 질병우유장애도 3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면 40세, 50세를 전후로 해서 진단비가 4천에서 2천, 2천에서 1천만 원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서라도 빠른 연령 내에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령별 수술비와 입원비를 또 보더라도 35세까지는 질병입원일당 3만 원이 들어가면 60세까지는 2만 원. 여기가 다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2만 원. 60세가 넘어가면 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이렇게 40세, 50세 전후로 해서 나눠지고 있고요. 암 수술비도 50세를 전후로 해서 이후에는 수술비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고 그 전에는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더 소개해드리자고 하면 암보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암보험도 실질적으로 암에 걸린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6명은 암보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에는 거의 대부분 암보험은 다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10명 중에 6명은 암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보험 계약 중 10개 중에 6개는 5년 안에 해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해지를 한 중에 내가 이제 보상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게 되겠죠. 근데 해지 이유는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10개 중 6개를 5년 안에 해지하지 않으면서 보장을 충분하게 저렴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진단비를 먼저 보시면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에 11대 진단암 1천만 원을 넣어서 11대 3천만 원을 보장을 받으시고요. 이제 계속 받는 암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암의 세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1천만 원씩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보험료를 이거를 다 올리는 것보다는 재진단암으로 좀 커버를 하시면 어떠실까 싶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걸리는 또 뇌혈졸증도 1천만 원 뇌혈관 수술비랑 비파열 대뇌 동맥류와 40대 18대 수술비를 합산해서 뇌혈관 진단을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허혈성 심장과 심근경색 수술비 여기랑도 이렇게 합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있는 만성 심부전과 호흡기 질환, 간질환, 류마티스,
팔대 희귀성 난치성 질환 진단비, 뭐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자주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질병에 내가 발병이 노출이 되게 되면 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험료가 1, 20원밖에 하지 않고 비싸야 1, 2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이런 담보들도 빠뜨리지 말고 좀 보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플랜은 이렇게 이제 8대 진단 시 보험료 전에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보장을 준비를 하는데 보험료가 과연 얼마가 나올까를 보니까 제가 요거는 100세 만기 20년 갱신으로 했는데 연령대가 40에서 50대 이후를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령대가 가장 많은 진단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 통계 자료에서도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30세는 17,149원으로 해서 55세 102,000원, 50세 74,000원의 보험료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30세 19,000원에서 50세 54,000원, 55세 67,487원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보험료는 남성분보다는 좀 전체 보험료를 보니까 좀 적게 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들을 내가 언제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항상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바르고 빠른 선택으로 현명한 선택들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혜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고 진단비 담보가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진단비를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내 보험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다양한 혜택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유진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어떤 보험 증권에 대해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H사 변액 통합 CI 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네. 일단 지금 2012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 계약 당시에 나이는 30세셨고 여기에서 그 수익자 지정을 했다라는 거는 참 잘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험 종류를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살펴볼 때 사실 CI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주계약의 그 가입 금액이거든요. 근데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라는 거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만 보험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예,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특약을 봤었을 때 암 간호나
첫날부터 입원, 그리고 수술 보장 같은 경우는 갱신형이니까 제가 설명할 때 좀 유의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주계약 그 보장 내역을 보면 그 4천만 원이잖아요. 사망보험금이. 그 프리케어 보험금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 시 그 사망보험금의 80%를 선지급 받는 그 보험이거든요. 80% 3,200만 원을 선지급을 받고 그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인 800만 원을 받는 보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그 지금 이분이 여성이신데 예.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 60% 지급액을 받아요. 그래서 3,200만 원이 아닌 2,400만 원을 받는다라는 거 꼭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I 추가 보장 내역을 보면 여기에서 그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의 보장은 아까 주계약에서 보장을 받지만 그 외에 중대한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 CI 추가 보장으로서 우리가 보장을 받는데 갑상선 암이나 경계성 종양, 양성 뇌종양일 때 6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되게 재밌는 건 초기 갑상선암, 관상동맥 성형술, 소액 치료암 같은 경우는 200만 원으로 갑상선암이 일반암과 갑상선과 초기 갑상선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나운서님은 좀 알고 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갑상선암이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다는 건 사실 잘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그 갑상선암 같은 경우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유두암과 여포암, 수질암, 그 다음에 미분화암으로 그 갑상선 암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분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유두암과 여포암 같은 경우는 크기가 2cm 이하이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전이가 되는데 다른 기관으로 임파선이나 이런 기관으로 전이가 안 됐을 때 초기 갑상선 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 같은 경우는 그냥 갑상선 암으로 600만 원을 지급을 받는다라는 거, 요 부분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혈모 이식세포 수술비는 2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재의료보장 내용을 보면 골절 진단비는 20만 원이고 여기에서 뭐 현저한 추상과 추상으로 진단 시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지급을 받는데 혹시 현저한 추상과 추상에 대해서도 뭐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아나운서님?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CI 보험들이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좀 우리가 이렇게 단어상으로만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게 표현이 돼 있죠. 네. 현저한 추상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표면적의 반 정도를 그 얼굴이나 목이나 뭐 신체 부위에 그 상해를 입었었을 때 흉터가 영구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영구적입니다.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그 자국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크기의 상태를 현저한 추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 외에 그거보다 작은 흉터를 200만 원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기 표현으로는 약관상 표현으로는 뭐 직경 5cm, 길이 10cm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의 크기를 현저한 추상으로 시청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암간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입원 일당, 뭐 이런 통원 시 일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갱신형이라는 요 부분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날부터 입원 특약 보장을 봐도 이것 또한 나쁘진 않지만 갱신형이라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었을 때는 보험료 부담이 직접적으로 와닿겠죠. 성인병 진단 특약 보장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은 뭐 생명보험들이 대다수 요즘은 안 그렇지만 네.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예요.
뇌출혈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사실 여성분들이 되게 뭐 육류를 저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많이 소비를 안 해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가 않고 그래서 채식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았지만 지금은 여성분들도 상당히 그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많이 높아졌고 제 지인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자다가 이렇게 혀가 이렇게 뭐 발음이 안 되고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마비 상태가 와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치료를 하신 다음에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을 잘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러한 보험을 갖고 계시다 하면 사실 진단비 2천만 원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보험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특약 보장 내용도 사실 1종에서 5종으로 다양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갱신형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주계약의 사망보장이 4천만 원으로 약간은 작지만 보험료 대비해서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성인병 진단 특약이 뇌출혈이고 그리고 안간호, 수술,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3년 갱신 담보기 때문에 이 특약만 삭제를 하고 추후에 실손 없으시니까 실손 의료비, 그 다음에 암, 2대 진단비, 수술비 담보 추가로 인해서 보다 이 보험이 훨씬 더 매력적인 보험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유진 전문가와 함께 H사의 변액통합 CI 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내 증권을 들여다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지금처럼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보험 상담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 전화 연결 받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실시간으로 들어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험 플랜 119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아기 보험을 들었는데 네. 이게 보장이 90세로 끝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만기도 아직 좀 짧은 것 같고 또 이제 보장이 더 크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다 만족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따님 보험을 이제 따님을 생각해서 들어주셨는데 보장이 좀 확실한지 궁금하신 거죠? 네. 따님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21살이에요. 네, 20대 초반이시고 그리고 뭐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건강할 것 같긴 한데 혹시 건강 상태 어떤가요? 뭐 아기는 건강한데는 이제 우리 집안이 또 이제 암이 좀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가족 중에 병력이 있으셔서 좀 걱정되는 네네. 부분이 있으신 거죠? 예. 네, 그럼 저희가 최혜경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살펴봤는데요. 21살 딸의 보험을 가입해 주신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총 2건의 보험이 가입돼 있으신 상태인데요. 하나 손해보험에서 카네이션 아이러브 보험으로 2009년에 가입을 해서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NH 농협 손해보험에서 종합보험으로 작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총 보험료는 6만 6천 원가량 납부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네, 딸의 보험을 제가 대신 가입을 해줬는데 90세 만기인 것도 좀 걸리고 보장을 좀 길게 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대학생 따님을 두고 계시니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근데 보험을 들으실 때
이게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09년도에 벌써 한번 들으시고 2017년도에 이렇게 텀을 두고 들으셨잖아요. 네. 네, 보장이 좀 더 부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신 걸로 보여져요. 네. 네. 우선 앞서서 준비하신 보장을 보니까요. 여기에는 의료실비를 중점으로 해서 09년도는 의료실비의 붐이 상당히 컸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단비는 없고 딱 의료실비와 배상 책임 그리고 입원비 이렇게 들어져 있으면서 골절 진단비만 있는 그런 보험이에요. 알고 계셨죠?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보장에 대한 범주가 상당히 좀 짧은 거죠. 이렇게 작은 거예요. 보장폭이 의료실비가 많은 거를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의료실비를 1억에 30으로 준비를 하셔서 아마도 보장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실비는 어떤 건지 아시죠, 시청자님? 뭐 병원에 네. 가면 치료비 준다고. 그렇죠. 그래서. 1억을 가입을 하셨으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1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억 원 내에서 내가 사용한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입 금액이 가장 큰 1억 원으로 준비는 해두셨는데 반면에 갱신될 때 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의 갱신료를 갖고 가실 수가 있어요. 보험료가 그러게요.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진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 34,000원의 보험료에 아무래도 적립보험료도 있다 보니까 그걸 아직 체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네. 그래서 향후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갈 거고 통원의 횟수도 30회로 한 질병당 제한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입원을 해서 내가 의료비를 그만큼 많이 쓰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1억으로 크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진단금이나 수술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서 실제 내는 돈이 오히려 요즘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좀 보장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내는 의료비는 적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시청자님. 네.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실손을 갖고 있는다 해도 그게 진단비 1억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 뭐 잘은 모르겠는데. 네. 진단비 1억 원이 있는 것과 의료실비 1억 네. 원이 있는 거는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아, 예. 네네. 그리고 농협손해보험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보험을 들을 때 없었던 09년도에 준비되지 않았던 진단비들을 이 안에 넣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력이 좀 있으셔서 이 진단비들을 추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하나 더 추가로 했죠. 네. 근데 지금 보장기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90세로 해놓으셨어요. 네. 여기 해주는 대로 일단 네. 그죠. 일부는 네. 90세 또 더구나 다른 거는 또 80세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안에 보장 기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자녀분 연령으로 봤을 때 앞서 우리 강의 들으셨겠지만 김종희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이제 200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에 90세 보장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우리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네. 돼서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하셨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오늘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셨으니까 여기서 점검을 해보면 문제점들이 보여지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비가 좀 골고루 있으면서 보장이 좀 크게 되어 있고 세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진단비만 들어져 있고 또 의료실비만 들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진단을 꼭 중요한 진단, 큰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에는 실손을 제외하고는 보장받을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여성으로서 부인과 질병이 발병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냥 남녀 생활질환에 걸렸을 때에도 보장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험료를 66,000원을 내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갱신되면서 올라가는 보험료로 갖고 계시고 보장기간이 짧은 걸로 있다 보니까 아마 17년도에 100세로 준비를 했으면 32,000원보다는 보험료가 높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이미 17년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는 한 살이 더 올랐잖아요. 그리고 네. 보험도 좀 변화됐으니까 보험료가 올랐을 거고 뒤로 보장을 10년을 더 받는다라고 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보장되지 않는 다른 담보들도 같이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험료는 더 높았을 건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아이한테는 딱 큰 질병이 없었으니까 적정하게 지금까지는 유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질병을 봤을 때에는 한번 요렇게 좀 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 농협보험에서 질병 사망이 있는데 이거는 엄마의 선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설계해주는 대로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좋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아이가 살아가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보험은 좀 살짝 정리 의견을 좀 내놓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암보험을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들을 100세까지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한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들을 요즘은 많이 주는 보험회사들을 볼 수 있는데 아주 운이 좋게 이번 달부터 암 진단 시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실 때마다 매회 1,000만 원씩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씩이요? 네, 그럼 이제 진단비의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암 수술을 만약에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1,0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을 반복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수술비는 무려 2,100만 원까지 진단비와 별도예요.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수술비와 진단비의 차이점이 진단비는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얼마를 썼느냐가 상관이 없이 진단을 받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수술은 수술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따지지 않고 가입하신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비와는 완전 다른 생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실비는 병원에 가서 뭐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낸 실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가입하신 보험의 정액으로 받는 것보다는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을 기본으로 갖고 가면서 이런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갖고 가신다면 아이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09년도에는 골절 진단비에서 치아 부분은 되지 않으셨거든요. 네.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요즘 보험사에서는 그것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네, 치아가 깨지거나 뭐 우리가 손가락이 골절됐을 때까지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뼈들은 다 보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뭐 아이들 아직 이제 젊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될 젊은 건강한 여성이잖아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여성들의 질병에 대한 보장들도 무조건 최저 10만 원, 100만 원부터 보장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정리 의견을 이제 내놨으니까 대안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실손 의료비에서 그 지금 현재 보장되고 있는 보험료가 2만 원이 좀 넘으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실손을 단독 실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했을 때에는 보험료는 7,820원이에요. 물론 보험료가 갱신돼서 올라가고 자기부담금이 올라간 건 있지만 진단비와 수술비가 잘 들어져 있어서 길게 보장이 간다라면 실손을 오히려 이렇게 변경을 하셔서 우리가 뭐 MRI를 찍을 때 30만 원이 초과되면은 보장 못 받잖아요. 알고 계시죠? 뭐 하루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MRI 찍고 오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진 부분도 있고 자기 부담금이 올라간 부분은 약간 나빠졌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더 넓고 통원에 대한 횟수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또 지금 보장 준비하는 거에 질병이라든가 뭐 진단비, 수술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갖고 가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는 지금 실손을 변경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보험료는
88,000원 정도면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 실손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갱신될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정도면은 다 이게 다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진단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는 다 비갱신이세요. 그래서 더 올라가거나 보험료 더 내거나 하는 건 없어요? 네, 진단비에서는 없고 실손에서만 올라가시는 게 있는 거죠. 실손 의료비는 어디나 다 갱신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플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 끝나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도와드릴 거고요. 예전에 좀 가족력이 있으셔서 딸을 위해서 가입해둔 보험이 좀 보장의 폭도 작고 갱신율도 크고 또 아무래도 만기도 짧기 때문에 리모델링 플랜을 좀 짜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 끝나고 또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전화와 문자를 통한 실시간 고민 상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나요? 보험 들어놓은 거에 갱신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갱신보험료 계속 올라가는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본인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혹시 올해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48이요. 네, 40대 후반이시고 지금 혹시 아프신 곳이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네, 건강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갱신이 좀 많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 10만 원대였는데. 예. 예, 지금 몇 번 갱신하면서 좀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갱신형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럼 갱신이 되는 게 좀 부담이 되고 그래도 보장은 좀 잘 받고 싶으실 테니까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미리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40대 후반 여성분께서 보험 한 건을 지금 들고 계신데요. 삼성화재 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 보험을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총 보험료는 10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문의사항 주셨어요. 많이 오른 갱신 보험료가 앞으로도 더 오를 텐데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유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인사드리게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그 삼성화재 100세 건강 파트너 보험을 보니까 그 25년 납이고요. 네. 가입 시기가 2009년이에요. 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니까 3번 갱신을 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뭐 갱신도 갱신이지만 그 중요 보장 내용을 이렇게 좀 봤었을 때 사실 그 진단자금이나 일당이나 수술자금 이런 것들이 보험료가 좀 비싼 수 있는 그런 그 특약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갱신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앞으로 지금 이제 48살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인생 80까지만 사신다고 그래도 진짜 한 10번 정도의 그 뭐 갱신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보험료의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또 특이한 점은 사실 그 2대 질병 진단자금 2천만 원인데 이것도 또한 뇌출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청자님이 그 뇌혈관 질환을 앓으실 때 사실 혈관이 먼저 막히면은 전조 증상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병원이라는 데를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런 치료를 받았을 때 뭐 병원비는 실손 의료비가 있으니까 괜찮긴 하겠지만 여기에 나온 그 진단자금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입 금액도 상당히 좀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같은 그 손해보험사에 그 통합보험으로 플랜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상당히 좀 이로운 그 특약 담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16대 질병이라든가 뭐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뭐 이런 것들도 다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청자님이 지금 납입하시는 그 금액보다는 훨씬 더 올랐죠. 16만 8,300원에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 2만 1,800원 정도가 추가로 보장이 되니까 거의 한 6만 원 정도가 더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네, 네. 그치만 이거는 전부 다 20년 납이고 지금 시청자님은 25년 납을 하고 계시고요. 향후 3년마다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청자님 갖고 계시는 이 보험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제시를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바꾸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연태까지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4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50이 안 넘으셔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셨을 때 크게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빨리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네,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나쁜 보험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갱신이 좀 부담될 것 같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리모델링 의견 주셨어요. 네. 네, 방송 끝나고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자를 통한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휴대전화 뒷자리 478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삼성화재 올라이프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보험료가 갱신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고혈압과 또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최혜경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삼성화재 보험에 대해서 우리 유진 전문가께서 막 상담을 끝내는데 그걸 보시면서 내 증권은 괜찮나라고 보시고 전화를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네, 지금 일단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아직 실손보험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해서 약봉투만 가지고 아니면 약 이름만 가지고도 이렇게 가볍게 심사를 받아서 보험을 할증을 약간 받으신 상태로 가입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손을 대지 않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을 유지하느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삼성화재 보험에서의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앞서도 시청자님과의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뇌출혈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다라는 거는 혈관 질환에 이미 적신호가 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료 실비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갖고 가시되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갱신이 되는 부분들은 좀 빼셔서 그걸로는 갱신이 되지 않는 아예 뇌졸중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 진단비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예, 의료 실비는 유지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휴대전화 뒷자리 294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전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유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일단 그 예전 실손보험과 요즘 실손보험의 차이점을 아셔서 뭐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나한테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예전 실손보험이라고 하면 2009년 9월 전에 실손보험과 2009년 9월 이후에 실손보험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전에는 입원의료비나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빚이 그 자기 부담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입원 의료비는 100% 지급을 받았고 통원 의료비는 약제비 포함해서 5,000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지금 실손보험이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진 점은 일단 통원 횟수가 예전엔 30회였지만 지금 180회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과 그 다음에 뭐 치매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이렇게 보장을 안 했는데 지금은 치매보험 보장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자기 부담금이 늘어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러면 보험료 오르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조를 하셔서 나한테 맞는 실손보험이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를 명확히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09년 전후로 실손보험의 장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춰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최혜경 전문가님께 문자메시지 문의사항 여쭤볼게요. 휴대전화 뒷자리 614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연금 경험생명표가 변동이 된다던데요. 지금 빨리 가입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 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지금 연금 빨리 가입해야 될까요? 더더욱 빨리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금은 어떤 연금이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우선은 먼저 가입하는 게 실제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또 가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연금을 골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연금을 여러 개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의 주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경험생명표가 변경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뭐지라는 생각 들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연금에 대한 경험생명표는 연금을 가입하신 분도 있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있잖아요. 가입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제 수명이 있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이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면 오래 살수록 연금액을 보험사가 많이 줘야 될까요? 적게 줘야 될까요? 네, 우리 마음은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연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내는 돈은 동일하지만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내고 지금 빨리 준비를 하면 변경 전거의 경험생명표로 가니까 그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산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좀 따라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들을 때에는 실적배당형 연금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배당형 연금으로 내가 투자하는 시기, 돈을 모으는 시기에 아무리 수익을 잘 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시율이나 최저보증이율로 돌아가서 내 돈을 묶어버리고 더 이상 발전이나 성장이 없는 그런 연금보다는 꾸준 없이 이렇게 좀 물결이 치면서 돈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적배당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나는 이미 연금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연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2000년 초반 이전에 오히려 90년대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연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대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배당형 연금으로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내 스스로가 이런 파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만기를 조금 뒤로 늘리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55세 연금 받으면 좋지, 60세 받으면 좋지 이랬는데 요즘은 60이나 65세 넘어지면 이르잖아요. 저의 경우에도 연금이 60세, 65세, 70세, 75세 이런 식으로 제가 만기를 늘려놔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소득이 없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돈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연금의 중요성과 또 연금에 대한 설명 자세히 풀어주셨는데요. 보험플랜 119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이시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신다면 여기 계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증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플랜 119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